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오로지 정권 교체를 위해 정치의 길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망가진 공정과 상식을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과연 정권 교체가 가능한 것인지 걱정하고 계십니다. 우리 선거대책기구와 국민의힘을 잘 이끌어 국민들께 안심을 드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다 모두 오롯이 후보인 제 책임입니다. 그리고 제 가족과 관련된 문제로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저희 이 부족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드시는 회초리와 비판을 달게 받겠습니다. 제가 일관되게 가졌던 그 원칙과 잣대는 저와 제 가족 또 제 주변에게도 모두 똑같이 적용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과 다른 모습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로 선거대책위원회를 해산하겠습니다. 메모드라 불렸고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지금까지 선거 캠페인의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다시 바로 잡겠습니다. 또 저와 가까운 분들이 선대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국민들의 우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걱정 끼치지 않겠습니다. 또 국회의원들에게 자리를 나눠주는 것이 아닌 철저한 실무형 선거대책본부를 구성하겠습니다. 실력 있는 젊은 실무자들이 선대본부를 끌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2030 세대에게 실망을 주었던 그 행보를 깊이 반성하고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민이 기대하셨던 처음 윤석열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국민들께서 듣고 싶어하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게 시간을 좀 내주십시오. 확실하게 다른 모습으로 국민들께 변화된 윤석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에게 많은 조언과 또 청구할 선대위원장으로서 그 역할을 해주신 그 김종인 그 위원장님께는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좀 좋은 그 조언을 계속 해 주시기를 부탁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손을 들어서 표시해주면 후보께서 직접 지명을 하시면 한 분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네, 서울경제 김남균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선수는 전광판 안 본다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이제 볼 수밖에 없으셨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지지율 급락에 있어서 당대원들은 이준석 당대표의 발언이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 후보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좋은 결과는 모두의 그 노력으로 이룬 것으로 다 함께 축하하고 기뻐해야 될 일이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는 모두 오롯이 후보인 저의 책임입니다. 네, 다음 마이크를 여기 갖다 주실래요?
그쪽에 우리 대변인 계시니까 네. 저쪽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예, 예. 네, 아주경제 김슬기입니다. 홍준표 의원 선대위원장 제안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상부 초력하고 불발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이거는 왜 불발된 건가요? 글쎄 뭐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 정확한 그 경위에 대해서 좀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고 제가 경선에서 함께 그 뛰었던 그 후보님들께 도움을 요청한 거는 맞는데 뭐 구체적인 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데일리한 김정재입니다. 이번 선대위 회신이 윤석열 홀로서기라고 표현되는데요. 김종인 위원장과 결별하신 걸로 해석해도 되는지, 그러면 이렇게 결단하신 계기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글쎄 뭐 결별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아마 있으시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선대위원회라는 이 조직이 너무 커서 좀 기동성이 있고 좀 실무형으로 그리고 2030 그 세대가 조금 더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저도 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그 우리 젊은 그 청년 보좌역들이나 또 이 보좌역으로 그 선발되지는 않았지만 저희 그 캠프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그 얘기들을 들어보고 참 무릎을 치고 감탄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청년 세대가 이 캠페인에 주도적으로 좀 뛸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 구조도 좀 단순화하고 이렇게 좀 실무형으로 바꾸는 게 맞겠다는 판단으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네. 네, 후보님 JTBC 최수연입니다. 혹시 김종인 위원장님과 어제 오늘 좀 연락을 하셨는지. 어디 계시나 지금? 네. 카메라 뒤에 계시는 건가요? 네. 네. 어제 네. 오늘 김종인 위원장님과 관련해서 사퇴 설명을 받으셨는지,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최근에 후보는 연기하라 이런 발언들이 다소 좀 문제가 있었다고 좀 보셨는지, 이런 게 좀 고려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저께 뵙고 또 오늘 또 아침에 전화도 드렸고 또 감사 전화와 또 앞으로 많은 조언 이런 거 부탁드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님의 그 연기 발언은 저는 뭐 나쁜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중진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자기 생각을 그냥 거침없이 얘기하는 것보다 적어도 대선에 도전하는 입장이라면은 아무리 정치 경험이 많다 하더라도 역시 또 캠프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그 조언들을 수용을 해서 거기에 따라야 하는 그런 말씀을 그냥 하신 거지 그렇게 뭐 저 후보를 비하하는 듯한 그런 입장에서 하신 말씀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분. 예. 네, 후보님 CBS 송명훈입니다. 그 이번 갈등의 한 축이었던 뭐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 김종인 위원장과의 갈등, 이거를 약간 덮어두고서 가시는 모양새로도 비춰지는데요. 혹시 이준석 대표를 다시 찾아간다거나 뭐 어떠한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뭐 저나 이준석 대표나 우리 둘 다 우리 국민과 당원이 정권 교체에 나서라고 뽑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나 그 이준석 대표나 국민과 당원으로부터 똑같은 명령을 받은 입장입니다.
저도 우리 이준석 대표께서 하여튼 이 대선을 위해서 당 대표로서의 역할을 잘 하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선비제 양범수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장동 토론을 제안을 받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연일 토론하자라고 하고 있는데 그 토론을 받아들일 의향이 있으실지요? 저는 그 상대 후보의 그 대장동을 비롯한 여러 가지 그 개인 신상과 관련된 의혹 그리고 공인으로서의 어떤 정책과 또 어떤 결정 그리고 또 대선 운동 선거 운동 과정에서 발표한 이런 공약들과 관련해서 국민들 앞에서 검증하는데 3회의 법정 토론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효과적인 토론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캠프의 그 실무진들에게 토론에 대한 그 법정 토론 이외의 토론에 대한 그 협의에 착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다음. 연합뉴스 이동원입니다. 그 김의우 위원장과 다소 거리가 있었던 어디? 저기 있죠? 대표를 찾아가시거나 좀 직접적인 도움을 요청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하여튼 우리 국민의힘의 모든 분들의 힘을 합쳐서 우리가 더 같은 생각으로 단일 대우로서 이 선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어떤 모든 일들은 제가 할 것입니다. 네, 저 뉴스원의 유세슬 기자입니다. 최근에 후보님 지지율 하락세하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도 상승세고 이 상황을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안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한 생각과 소통할 계획은 혹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모든 선택은 국민들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치인이 이러고 저러고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늘 말씀드렸지만 이런 단일화 얘기라는 것을 지금 선거 캠페인을 서로 벌이고 있는데 그것은 정치 도의상 맞지 않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파이낸셜 뉴스 전민경 기자입니다. 후보님 직속이었던 새시대 준비위원회 역할은 어떻게 되는 걸로 결정을 하셨는지 궁금하고 또 김한길 위원장님과는 어떤 소통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김한길 위원장님은 위원장직을 그만두셨고요. 그리고 새시대 준비위는 우리 국민의힘이 정권 교체를 열망하지만 국민의힘에서 담기 어려운 분들이 함께 동행하기 위한 그 조직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또 새시대 준비는 그 나름대로 이런 정권 교체를 위한 그런 일들을 저희와 같은 길을 걸어가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마이크 바로. 네, 매일경제 정주환 기자입니다. 그 선대위 해산안을 말씀하셨는데 선대본부를 어쨌든 다시 구성을 하시게 되면 뭐 권영세 의원, 이태일 부장 이런 분들 이름이 거론되고 있거든요. 누가 좀 선장이 돼서 같이 가실 건지. 선거대책본부장은 권영세 의원께서 맡으실 겁니다. 네. 나머지는 다. 네, MBC 신서입니다. 후보님 2030 강조하셨는데요. 2030의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에 직접 참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선거대책본부가 기본적으로 이 위원회 구조가 아니고 본부 구조로 일을 하기 때문에 선대본부의 무슨 직책을 맡으시는 것보다 당 대표로서 얼마든지 요거는 그냥 실무형 기구이기 때문에 위원회 같으면은 이제 위원장이나 상임위원장을 맡으시면 되는데 그래서 기존의 본부도 다 단으로 좀
축소시켜가지고 선대본부장의 산하에 전부 편입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당 대표로서 역할을 해주시면은 얼마든지 뭐 선거운동이라는 게 무슨 중앙 선대본의 직책이 꼭 있어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 성준. 네. 네, 중앙일보 성지영 기자입니다. 네. 김종인 위원장께서 오늘 네. 후보께서 좀 비전이 없으시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셨고 또 네. 이준석 대표도 후보가 선거에 임하는 대전략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뭐 비전에 대해서는 뭐 앞으로 또 좋은 말씀과 이런 제언을 해주시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네. 예, 미디어 오늘의 조현우 기자입니다. 여기까지 지금 선거의 회상까지 오게 된 그 원인과 그 책임이 이제 윤석열 후보님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방금 이제 그 후보님의 가족 문제와 선거 운영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셨는데요. 그 외에도 이제 여기까지 궁금한 아까 나왔지만 비전 제시가 부족하다라든지 네. 또 계속되는 해소되지 않고 있는 의혹이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논란이 됐던 발언들에 대해서 조직스럽게 어떻게 보면 해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때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나 뭐 고집스러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이 뭐 이제 여러 라디오나 이런 목소리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동의를 하시는지 하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좀 책임을 지는 방법으로 정권 교체를 위한다고 하면 꼭 본인이 후보자가 될 것이 아니라 뭐 후보자 교체론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고민할 의사가 있으신지 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국민들께 맡길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제1야당의 후보로 선출됐기 때문에 하여튼 국민들께서 부족하시다고 생각되는 점이 있으면 선거운동이라는 것은 정부의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되는 단순한 경쟁만이 아니고 그러한 자질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 또 국민들의 뜻이 어떤지를 또 자기가 그동안 몰랐던 것을 또 깨달아가는 과정, 배우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중앙일보 박대인 기자입니다. 아까 후보님께서 후보님과 가까운 분들의 이야기만 듣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 하셨는데 네. 앞으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원래 선거라고 하는 게 뭐 세계 어느 나라나 또 지금 현재의 민주당이나 다 후보와 오랜 인연이 있고 함께 일을 했던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끌고 나가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저희는 어쨌든 저희 당 내부에서부터 이런 선거 운동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할 의사가 있는데 이 몇 분의 경선 캠프 때부터 일하던 분들이 이것을 뭐 가로막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좀 더 효율적인 선거를 위해서라면 그분들이 좀 물러나서 뒤에서 돕는 게 맞지 않겠냐 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우리 당원과 또 국민들의 그 뜻을 잘 받들어서 선거운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저 MBN 박자환입니다. 배우자 문제에 대해서 아까 같은 잣대를 대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이제 6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과연 등판을 이제 공식적으로 언제 할 것인지 결정하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초도 뭐 재작년에 그 조국 사태 이후에 하여튼 그 처가와 제 처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수사를 약 2년간 받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심신이 많이 지쳐 있고 제가 볼 때는 어떤 면에서는 좀 요양이 좀 필요한 상황까지 지금 있는 상태거든요. 제가 볼 때는 뭐 아무 형사적으로 처벌될 일이 크게 없을 것 같아서 걱정하지 말라고 해도 또 여성으로서는 이런 것을 계속 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스트레스도 받아왔고 이랬기 때문에
좀 하여튼 본인 자신이 좀 잘 추스리고 또 그리고 나면은 또 이런 그 선거운동 과정에서 어떤 정치적인 운동에 동참하기보다 조용히 좀 할 일을 봉사활동 같은 거든지 그런 걸 좀 할 수 있지 않겠나 뭐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한국경제 성상훈 기자입니다. 지금 제일 관심이 가는 게 아마 권성동 의원이나 뭐 윤한홍 의원 분들일 것 같아요. 이 윤핵관 논란에 좀 휩싸여 계시기도 하고 자리를 내려놓으셨는데 그 일부 지지자분들은 그래도 자리가 없이 충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좀 우려나 걱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후보님 앞으로 어떤 생각이 드는지 궁금합니다. 글쎄 뭐 본인들은 뭐 한참 전부터 후보에게 부담 주기 싫다고 뭐 사의 표명을 한참 전부터 했고요. 그리고 그러나 이런 그 선거대책 기구에서 물러난다 하더라도 정권 교체와 제 당선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죠. 그리고 그 공식 기구에서 물러나게 되면은 그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일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같은 공간의 사무실에 앉아서 또 그 보고도 받고 또 지휘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 그 자리에서 물러나면은 또 자기 나름대로 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선거대책 기구에 그 어떤 영향을 주거나 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네, 오마이뉴스 부동광입니다. 그 배우자 관련해서 의혹이 계속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통제적으로 파악을 해서 좀 문제를 해결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그 입장문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국민이 듣고 싶은 말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그럼 앞으로 본인의 소신에 발언하지 않고 뭐 선대에서 준비한 발언을 좀 옮긴다라는 의견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국민이 듣고 싶은 말씀을 드리겠다는 얘기는 저는 우리 국민들의 그 잘 사는 미래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바꾸고 고치면 된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지만 국민들께서는 관심이 또 다른 부분에 계시면 국민들께서 그 현재와 미래의 그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더 관심 갖고 계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이런 뜻이니까요. 네. 예, 동아일보 윤다준 기자입니다. 네. 당내에서는 의원들 중심으로 이준석 대표의 사퇴 여론도 상당히 많은데요. 이 부분에서 동의하시는지 좀 명확한 입장 부탁드리고 만약에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은 어떻게 해소하실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거대책 그 기구의 구성이나 조직은 후보인 저의 인사 권한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준석 대표의 거취 문제는 제 소관 밖의 사항입니다. 그리고 많은 그 당원과 의원들께서 우리 이준석 대표께서 더 좀 적극적으로 이 선거운동에 좀 나서주기를 그 기대하는 뭐 그런 입장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게 하시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배양순 문광호대 이번에 영입 인사로 이수정 위원장님과 신지혜 위원장님 영입을 하셨었는데 사퇴하시고 난 이후에 새로 총대를 꾸리면서는 이러한 공약들과 영입들을 계속 유지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신지혜 위원은 사퇴를 하셨고 그리고 우리 지금 선대위 자체가 지금 해체가 됐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 공동선대위원장이라든지 하는 그 직책 자체는 이제 그 선대위 해체와 함께 없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2030과 이 청년 세대를 이 선거 운동 과정에 주도적으로 좀
참여를 하게 하고 뭐 어떤 임무를 영입을 하는 그 방식에 의해서 저희들의 어떤 그 입장을 보이는 그런 것은 좀 많이 지양하려고 합니다. 네. 문화일보 설명훈 기자입니다. 선대위 조직은 어떻게 되는지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기존의 본부를 다 간으로 축소하신다고 했는데 네. 원영세 선대본부장도 이때 조직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거대책위원회가 있고요. 위원회에 이제 총괄위원장, 상임위원장, 공동위원장, 부위원장 이런 이제 구조가 있고 그 이제 소위 집행기구로서 선거대책 이제 각 본부들이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위원회와 그 산하 그 본부를 전부 해체를 하고 선거대책 본부 중심으로 해서 좀 아주 슬림하고 좀 발빠르게 그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지금 바꾼 것이기 때문에 의사결정 기구로서 있었던 그 위원회는 자동으로 이제 해산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본부들도 웬만한 본부들은 다 단으로 축소해가지고 선거대책 본부 산하에 이렇게 소속이 돼서 이제 일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아마 정책 그 본부는 그거는 별도로 존치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는 아마 규모가 좀 방대하고 또 다양한 분야에 관해서 뭐 비전이라든가 또 공약 이런 부분들을 또 발표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데이기 때문에 거기는 막 기존의 정책 그 본부에서 약간 줄인 형태로 운영이 될 것입니다. 네, YTN 엄윤수 기자입니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누구를 임명할 건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그 생각은 좀 해뒀습니다만은 오늘 이 발표를 끝내고 또 오늘 오후에서 좀 늦게까지 또 여러분들하고 좀 생각도 좀 같이 나누고 정리하고 또 내정된 분이 있으면은 그 본인하고도 좀 얘기를 더 해보고 이렇게 해서 발표는 아마 내일 중으로 빠르면 내일 중으로 하게 되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정주희. 네, 영화뉴스TV 정주희 기자인데요. 네. 그 일부 지지자들 사이에서 윤석열 다음을 이르면서 좀 도로 한국당으로 돌아간 건 아니냐 그런 비판이 있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그리고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윤석열 다음은 뭔지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들의 그 생각, 국민들께서 바라보시는 관점 여기에 더 겸허하고 낮은 자세로 귀를 기울여서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게 어떤 건지 더 철저하게 파악을 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예, 기자회견을 한 지가 30분이 넘어서고 있었어요. 질문을 그동안 안 하셨던 분들 중에 그 중에 한 3분만 좀 더 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쪽에 마이크 갖다 드릴까요? 밖에 이쪽에. 안녕하세요. 신화일보 국민정 기자라고 합니다. 후보님께서는 계속 2030 청년들을 표심을 잡겠다 이런 식으로 강조를 주셨는데요. 인재 여기는 또 지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2030에게 다가가겠다는 것도 좀 궁금합니다. 사회 저명 인사를 이렇게 모셔서 하는 그런 형식의 인재 영입이 아니라 우리 청년 세대를 더 많이 참여시키고 또 그들의 그 어떤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 의식 이런 것을 많이 반영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2030 세대의 표심을 잡는다는 것은 그걸 목표로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그 학생부터 2030 또 40대, 50대
60, 70대 이렇게 다양한 그 세대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이 2030 그리고 한 30대의 생각들이 어떻게 보면 그 모든 세대의 그 문제를 잘 그 균형 있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가 느낀 것이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이 문제의식과 또 이 대안에 대한 의견을 대폭 수렴하는 것이 그게 국민 전체가 미래에 잘 살게 나가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시아경제 박준입니다. 저도 관련 질문인데요. 네. 최근에 2030 지지율이 많이 하락하고 있는 네. 것도 맞고 이제 청년 보좌역도 앞서서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그 직책을 유지하시는지 그런 방식으로 가시는지 네. 당연히 뭐 저희가 그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 선발한 청년 보좌역은 원래 정책본부에 배속된 보좌역도 그대로 유지되고 또 다른 본부가 선거대책 본부로 이제 일괄 그 통합이 되면 선거대책 본부로 다 함께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좀 적극적으로 청년 보좌역들의 역할을 더 하여튼 얘기를 많이 듣고 중요 회의에 꼭 참석시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유설희 기자. 예. 네,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유설희 기자입니다. 지금 원내의 지도부가 사퇴했는데 혹시 김기현 지도부 사퇴를 이제 복귀를 요청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그런 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단독 보도가 이제 임태희 전 본부장님이 정책을 맡는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 부분 맞는지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대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원내대표는 이제 선출직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또 의원들 사이에서 이렇게 선거를 하고 하는 것보다 본인께서 이렇게 국민의힘의 혁신을 위해서 사의 표명을 하셨지만 선거는 좀 대선 직후로 좀 연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바람이고 제 희망입니다. 그리고 임태희 그 전 총괄상황본부장의 그 역할에 대해서는 그 임태희 본부장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고요. 조만간에 그 역할을 어떻게 할지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윤석열 후보의 기자회견을 마치고요. 뭐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하시죠. 그럼 마지막으로 또 조태구. 네, 청와대 주영민입니다. 네네. 그 말씀하신 슬림화된 그 선거대책본부와 김종인 위원장의 그 구성하셨던 선대위 개편안이 둘 다 슬림화된 선대위라는 것은 크게 다른 점이 없는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종인 위원장과 함께 가지 않는 방향으로 결단하신 이유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선대위라는 그 조직 자체를 아예 두는 것보다 본부 체제로 해서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슬림하고 더 의사결정이 발빠르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방향을 잡은 것입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윤석열 후보의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기자회견 내용을 들으셨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당사에서 오늘 11시부터 진행된 기자회견,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선대위 쇄신안과 관련된 기자회견이 예고가 돼 있었고 11시 정각에 시작돼서 약 35분 남짓 질의응답과 함께 기자회견이 진행됐습니다. 간단하게 앞부분 모두 발언을 요점만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정권 교체를 위해서 이 정치에 나섰는데 많은 국민들이 정권 교체 가능성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걱정을 끼친 부분에 대해서 후보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송구하다라고 사과의 이야기로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다시 시작하겠다. 그러면서 선대위를 해산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동안 메머드급이라고 불렸고 민심을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바로 잡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메머드급이라고 불렸던 선대위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에게 자리 나눠주는 것이 아닌 철저한 실무형 선거대책본부를 설치하겠다. 그러면서 젊은 실무자들을 선대본부의 주력으로 끌고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2030 세대에게 그동안 실망을 안겨줬던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한다.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이 조금 시간을 달라. 본인에게 시간을 주면 처음에 윤석열 모습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김종인 위원장과의 결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그동안 조언과 총괄선대위원장 역할을 해준 김종인 위원장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면서 앞으로도 더 조언을 계속해 주길 부탁드린다라면서 모두 발언을 끝냈고요. 이와 관련된 이제 질의응답과 관련된 내용은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별과 관련해서는 애둘러서 이야기를 했지만 결별은 결별인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죠. 지금 물론 이제 윤석열 후보는 방금 전에 이렇게 결별 아니냐라고 기자가 질문했을 때 뭐 결별이라기보다는 앞으로도 계속 더 좋은 조언을 받는 이제 그렇게 어떻게든 관계를 정리하는 게 아니다 이런 쪽 강조를 했지만 사실상 지금 조금 전에 정태근 전 의원이 이제 기자들한테 얘기한 것은 이 기자회견 있기 한 30분 전에 네. 그때 이제 김종인 위원장한테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가.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자체를 김종인 위원장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으나 결국은 사실상의 결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결론은 지금 김종인 위원장은 자신을 두고 아래를 슬림화하자 이제 이런 네. 주장을 해왔던 거죠. 근데 지금 윤석열 후보는 아예 그야말로 총괄 그다음에 상임 공동 선대위원장을 모두 없애버리고 그야말로 아주 그러니까 초슬림이 아니라 초초슬림하게 정말로 선대본부의 실무자들 중심으로 선대위를 꾸려가겠다 이렇게 이제 밝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제 총괄 선대위원장에게 어떤 도움을 받기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 점에서 사실상 결별 선언이고 사실상 홀로서기다 볼 수 있는 건데 그렇게 간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선대위의 문제로 이제 표출됐지만 사실상은 그 안에 내재되는 건 뭐냐면 결국은 윤석열이 보이지 않는 거죠. 네. 그야말로 김종인 위원장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오히려 더 큰 스피커가 되고 그것이 더 내용을 더 불러일으킨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어쨌든 후보가 선거를 치러야 되는 건데 네. 선거 캠페인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문제가 아니라 선거 캠페인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그런 이제 문제를 봉착했기 때문에 결국은 네. 어떤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선대위 그리고 총괄 선대위원장 당 대표라는 굵직굵직한 간판과 포장에 가려있던 본인의 존재감을 이제는 슬림해진 선거대책본부라는 조직으로 바꾸면서 본인이 앞장서겠다. 이제 그런 의지를 밝힌 건데 이 자세한 인선안은 내일 발표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또 총괄 선거본부장은 지금 권영세 의원이 맡겠다라고 아까 회견장에서 미리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슬림한 선거대책본부를 이끌 사람으로는 권영세 의원이 간다. 이 부분은 지금 명확히 밝힌 것 같습니다. 네,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이미 좀 내정이 돼 있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는 윤석열 후보와 서울대학교 법대 선후배 관계이기도 하고 굉장히 가깝거든요. 그리고 위원장을 당에서 맡으면서 대선 후보들을 당으로 입당시키는 그런 역할도 그동안에 해왔고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대선 당시에는 뭐 종합상황실장하면서 큰 선거를 또 치러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좀 고려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도 지금 찾아보니까 다른 매체에서는요. 임태희 총괄 상황본부장, 전 상황본부장이죠. 앞으로 선거대책본부에서 정책을 맡을 거다라고 지금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질의도 있었는데 말을 흐리면서 명확하게 답은 하진 않았습니다. 내일 발표한다고 하면서. 그렇죠. 근데 이미 오늘 오전 동아일보에 나왔던 내용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내용으로 지금 다 답변이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정책본부에 대해서는 정책이라는 것이 이 본부를 없앨 수는 없어요. 네. 선거 캠페인의 중심이 되는 어떤 선거 공약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줄이거나 없앨 수는 없는 거고 그렇다면 그동안에 실질적으로
직책은 총괄 상황 본부장이었지만 네. 임태희 실장이 정책도 총괄하는 역할을 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그 연장선상에서 임태희 실장이 정책본부를 관장하는 것으로 정리되지 않았나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기자회견 모두 발언에서 2030 세대에게 실망을 안겨줬던 행보에 대해서 반성한다.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 부분을 언급할 때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이준석 대표를 떠올리면서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했었거든요. 질의응답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뭔가 명확하게 답변은 하진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준석 대표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대표실을 나오면서 자, 상황 규정 설정 자체가 잘못됐다. 오늘 하루 일들을 보고 총체적으로 다시 말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을 보고 직후에 입장을 밝힌 건데요. 또 다른 내용도 잠시 보여주실까요? 회견 내용을 평가할 생각이 없다. 상황 규정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이 기자회견 내용을 듣고 본인에 대한 어떤 명쾌한 입장이나 정리가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윤석열 후보가 얘기한 건 이거죠. 그러니까 선대위 같은 경우는 본인에게 권한이 있기 때문에 선대위를 네. 해체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선대위 해체돼 버리면 사실 총괄 본부장 위원장 자리가 없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하고도 이제 뭐 어떻게 결별할 수 있지만 당 대표라는 자리 자체는 본인의 권한 밖의 문제인 거죠. 당 대표를 뭐 대선 후보라고 해서 물러나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준석 대표에게 일정 공을 넘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2030에 대해서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상징하고 있는 대표성이 바로 2030에 대한 이제 그 지지죠. 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가 됐던 것도 어떻게 보면 정치 세력화되어 있는 2030의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당 대표가 된 거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분명히 윤석열 후보에게 존재하는 거죠. 네. 최근에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도 2030 세대가 많이 이제 이준석 대표의 갈등 속에서 오히려 윤석열 후보에게 등을 돌렸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 염두에 뒀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30 세대에게 실망감을 준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 선대 본부를 실무형으로 꾸리겠다. 네. 실무형으로 꾸리는 본질 중에 하나가 바로 2030 세대들이 대거 참여할 수 있는 네. 공간을 만들겠다. 이제 본인이 그렇게 얘기한 것도 이준석 대표 일정 부분 선을 긋고 이제 가기 위해서는 결국 2030 세대를 본인이 직접 네. 만나고 직접 컨택하고 직접 선대 안으로 데려와야겠다. 이제 이런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되는 게 뭐냐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권영세 의원을 선대 본부장에 앉힌 것 그리고 임태희 전 실장에게 일정 부분 정책이든 어떤 역할을 맡게 되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임태희 전 실장은 김종인 위원장이 데리고 들어온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권영세 의원은 사실 처음에 이준석 대표가 임태희 상황본부장 전에 총괄 본부장을 원래 권영세 의원을 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이준석 대표가 제가 볼 때는 양쪽과 최대한 척을 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이 현재 갈등을 매듭짓고 싶다 이런 윤석열 후보의 어떤 그 의지가 담겨 있는 인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권영세 의원과 임태희 실장을 이 실무에 책임을 맡기면서 방금 척지지 않고 선거대책본부를 이끌고 싶다라는 이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지금 질의응답 중에 이 얘기도 나왔습니다. 권성동, 윤한홍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모든 직책을 내려놓고 나가긴 했으나 그 관계와 가까운 정도로 봤을 때는 직함만 없지 앞으로 계속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질문이었거든요. 사적인 영역에서 네. 소통되는 부분까지 외부에서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선거운동은 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직이 없다. 그동안 있었던 직에서 물러난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후보가 직접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국민들이 우려하는 속 사정은 어떨지 모르지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앞으로 전혀 그런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표시하셨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 오늘 기자회견 전까지만 해도 많은 언론들 기사 제목 중에 김종인 없이 간다. 김종인 없는 윤석열. 이런 제목을 많이 볼 수 있었거든요. 기자들과 이 정치부 이 현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네, 그것도 지금 예상도 예상인데 조금 전에 김종인 전 이제 총괄 선대위원장이 사무실 나오면서 기자들 만나서 또 한마디 했거든요. 네네.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이재명 부장이 얘기했듯이 기자회견 있기 30분 전에 10시 반쯤에
윤 후보가 김종인 전 위원장에게 전화를 해서 뭐 조언을 해달라,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 김종인 위원장이 뭐 이게 정확한 이 발언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조각조각 좀 저에게 보고가 된 건데 뭐 후보가 알아서 해라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아하. 김종인 위원장은 또 본인이 이준석 대표한테 대표로서 선거 도우라고 이렇게 얘기를 본인도 했었다. 그리고 윤 후보의 측근들이 나를 불편해하니까 쫓아내려고 그랬던 거 아니냐. 이게 굉장히 좀 불쾌하다는 반응을 지금 얘기한 걸로 좀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김종인 위원장 없이 간다, 뭐 이거는 뭐 기정사실화 된 거고, 뭐 조언을 앞으로 해준다 이런 역할을 또 크게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맨 마지막 질문 나왔던 거 지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기자가 질문을 했던 게 김종인 위원장 안과 지금 윤석열 후보가 제시한 안이 뭐가 다르냐 지금. 총괄상 그 선대위원장 한 명 없어진 거거든요. 근데 뭐 뚜렷하게 설명을 못했고 뭐 슬림하게 하고 더 이게 의사결정을 발빠르게 하겠다는 건데 그만큼 뭐 이제 김종인 위원장과는 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보였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사실 앞서서 김종인 위원장이 제안한 게 총괄선대위원장과 후보 두 사람 빼고 모두 바꿔야 된다라고 안을 제시했는데 지금 윤 후보가 발표한 건 후보만 빼고 다 바꾼다라는 식으로 더 좁혀진 셈인 거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 점에서 사실 맨 모두 발언 때 처음에 이런 말을 했었죠. 그러니까 선대위를 구성하면서 메모들을 구성해서 민심을 제대로 청취하지 못했고 거기에서 잘못이 있고 그걸 인정한다. 왜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김종인 위원장은 처음부터 이렇게 메모드 선대위를 반대를 했었던 거죠. 처음부터 본인이 있고 그다음에 상임선대위원장 없고 그다음에 바로 그냥 총괄 본부장으로 임태희 전 실장이 오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다가 각 본부를 두려고 했던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 한 달 전으로 돌아가는 게 된 거죠, 사실상. 그런 점에서 이제 본인이 일정 부분 윤 후보도 사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제 김종인 위원장의 결별은 제가 볼 때 앞서 말씀드렸죠. 이건 지금 선대위 개편의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 하락의 원인 자체가 뭐 내용이 있지만 그 본질은 뭐냐면 본인 스스로의 정치력, 본인 스스로의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 겁니다. 그것이 선대위 갈등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김건 리스크로 나타났고 그것이 본인의 설화로 나타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정치력을 지금부터 증명할 수밖에 없는 이거 단계에 왔고 그렇다 그러면 더 이상 누구 뒤에 숨어서 선거 캠페인을 진행할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이제 결별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보이는데 다만 아쉬운 건 그렇다면 오늘 기자회견이 조금 더 본인의 결기와 결단을 보여주는 그런 기자회견이 됐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글쎄요, 뭐 최근에 강경 발언 때문에 많이 이제 곤욕을 치렀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소극적이고 굉장히 이렇게 보다 이렇게 뭔가 자신 없게 얘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건 제가 볼 땐 조금 지금의 상황을 본인이 돌파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데는 미흡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전문 기자회견 제일 앞부분에 했던 말이 본인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처음에 정치를 뛰어들었을 때의 상황으로 돌아가겠다라는 말을 언급했는데 이재명 부장이 지금 표현한 대로 뭔가 조금 위축되고 자신감 없어 보였다. 저는 그 표현을 약간 두루뭉실한 기자회견 내용으로 저는 느꼈었거든요. 처음 앞부분 전문만 듣고는. 물론 질의응답하면서 해소가 된 부분도 있지만 자 어쨌든 불리한 상황에서 철저하게 홀로서기를 하겠다라고 선언한 셈인데 기자들이 두 번이나 질문을 했어요. 2030 세대에 대한 이 해법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자 김종인 위원장과 전 위원장이죠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 이 두 사람은 중도층과 2030을 끌어들일 수 있는 대표적인 상징적인 존재였는데 그 둘과 지금 결별을 하고 홀로서기를 선언했다. 그럼 2030을 어떻게 잡겠다라는 거지 그 구체적인 어떻게가 굉장히 궁금한데 그 부분이 좀 애매하더라고요. 저희의 숙명적인 과제입니다. 저희의 지지층은 좀 복잡하고 또 다층적입니다. 2030과 중도층에 어느 정도 기반이 생겼고 그 부분을 타겟으로 해야 되고 또 60대, 70대 이상이 저희의 지지층인 반면에 민주당은 주로 40대, 50대를 중심으로 한 균일하고 단일한 지지층을 갖고 있는 그런 정당입니다. 따라서 선거 캠페인이 민주당은 단순하고 명료할 수 있지만 저희는 그렇지 않은 면이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2030에 대한 얘기가 중심적으로 돼야 한다는 부분을 후보가 지적한 것은 상당히
뭐 당연한 지적이고요. 네. 여기에 대한 해법을 오늘 이 자리에서 밝히긴 대단히 어려운 것이고 다만 그 중심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준석 대표나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중심이 되는 선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네. 할 수밖에 없었다. 저는 그래서 후보가 중심이 돼서 어떤 식으로든 후보가 직접 이 선거 캠페인을 끌고 가서 2030 또 중도층까지 끌어안는 그런 모습을 보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속보로도 나오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에 잠정 일정 중단인데 오늘 오후 2시에 네, 중소기업 중앙회 방문, 그 자리가 이 중소기업인 신년 인사회를 하는 자리인데 거기서부터 일정을 지금 재개한다고 하고요. 오늘 오후부터요? 네, 그 자리에 이준석 대표도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이준석 대표 갈등이 있고 최근에 사실 공식 비공식적으로 아예 만남이 없었거든요. 네. 뭐 물론 이 중소기업인들의 자리지만 그 자리에서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또 어떤 얘기를 나누게 될지 이 부분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그러니까 이 기자회견을 앞두고 선대위 쇄신안 발표를 앞두고 이틀 넘도록 이 모든 공식 일정을 취소했던 윤석열 후보가 오늘 오후 2시부터 중소기업 중앙회 방문을 시작으로 이제 공식 일정을 다시 재개를 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오늘 내용을 봤을 때 아까 윤희석 공보특보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구체적인 안을 오늘 발표를 할 수는 없지 않았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발표한 내용들이 오늘 오전까지 언론에 공개됐던 내용들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더 추가적인 내용과 어떤 기대를 갖고 있던 사람들은 이게 뭐지?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거든요, 사실. 근데 내일까지 또 기다리면 내일은 그럼 인선안 말고 뭐 새롭게 나올 건 없는 거 아닙니까? 일단 내일 발표를 한다면. 이제 봐야 되겠죠. 네. 이제 인선안이 발표되면 이제 조직이 드러날 거고요. 네. 그 조직을 통해서 진짜로 후보가 어떻게 캠페인을 하겠다는 그런 안이 이미지가 그려질 겁니다. 네. 한 가지 또 이 아내인 김건희 씨 얘기가 언급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 개인적으로 지금 어떤 상황인지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요양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정치적인 행보보다는 제한된 봉사활동 같은 개인적인 행보만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가족 문제에 대해서도 송구하다라고 사과까지 했거든요. 그렇죠? 네. 이 가족 문제 같은 경우가 이 윤석열 후보가 가장 핵심 가치로 내세우는 공정과 상식에 그렇죠. 어긋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검찰총장 시절에 이렇게 수사를 했을 때와 왜 본인의 가족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유약하게 대응을 하느냐, 이게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 모두 발언에서도 가족 문제에 대해서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는 얘기를 했고 자신의 원칙과 잣대를 가족과 또 주변에게도 똑같이 적용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게 바로 이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다. 이 네. 부분을 좀 받아들인 그런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본인에게 시간을 좀 달라. 앞으로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국민들께 다가가겠다라고 기자회견에서 밝힌 만큼 자, 슬림해진 선거대책본부 조직 그리고 실무형 인물들을 기용한 쇄신된 선거대책본부가 과연 윤석열 후보 단독 홀로서기에 큰 힘이 될 수 있을지 이제 오늘 이후부터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윤석열 후보의 기자회견 내용을 위해서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나와주신 이재명 정치부 선임 기자 그리고 송찬욱 정치부 기자 두 분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